자, 근데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 사이에서는 박정희 정신이라는 말이 좀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이제 김문수, 이철우 후보 두 후보 모두 이제 박정희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. 뭐 박정희 대통령 동상 세우자. 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제 리더십 발휘하겠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, 나경원 의원은 서울대에 가서 시진핑 자료실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는데, 그래서 이제 협중 정서 이런 것들이 요새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, 기대려는 행보로 보이는데, 이런 전략들 유효할까요, 대변인님? 박정희 전 대통령이 했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화, 특히 경제 정책, 사실 또 의료보험 뭐 이런 것들도 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만든 거잖아요. 전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역사가 어느 정도 평가를 한다고 생각해요. 뭐 우리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과와 공이 다 있죠. 정치 지도자라면. 그래서 뭐 중국에서는 마오쩌둥에 대해서 공이 7이고 과가 3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존경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? 박정희 대통령도 분명히 공과가 있는데, 저는 이미 공에 대한 부분을 훨씬 더 많이 평가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정희 향수를 자극하는 게 우리 당 경선 또 본선에 나가는데도 저는 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또 시진핑 중국 주석과 관련한 협중 정서를 이용한다고 했는데, 이용보다는 활용 아닐까요? 이용은 너무 좀 계산적인 것 같고,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 지금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제가 걱정스러울 정도의 협중 정서가 있는 건 맞는데, 그걸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, 엄격한 상호주의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이게 뭐 시진핑 자료실이 서울대에 있다. 근데 있는 것까지 벌써 폐쇄하기는 좀 어렵겠지만, 과도하게 뭐 그 친중 정서 아니면은 뭐 북중러 같은 전체주의 국가들과 외교 노선을 같이 하려고 하는 행보는 많은 국민들이 반감을 갖고 있을 겁니다. 어떻게 뭐 박정희 정신은 지금 경선하는 거니까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가장 보수 정당이 내놓은 뭐 좋은 지도자로 생각을 하니까 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다만 이게 이제 딜레마가 뭐냐면요. 제가 좀 국민의힘에 지적하고 싶은 거는, 박정희가 했던 거는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 전략이었어요. 그러니까 몇 개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거 해가지고. 그런데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또 말씀들 하십니다. 그럼 박정희 정신은 뭐가 남는 거냐 도대체 이 상황에서 지금 오직 그냥 신자유주의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, 낙수 효과만 얘기하면서 박정희 정신을 얘기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다, 우스다라는 생각이 들고, 또 하나는 이제 시진핑 뭐 자료실,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짓이에요. 나경원 의원이 장사 뭐 하루 하고 접을 겁니까? 지금 국제 지정학적으로 지금 국제적으로 지금 통상 변화도 통상 전략도 그렇고 얼마나 다변화하고 있는데, 중국은 지금 한국에 손 내밀고 있어요 지금. 지금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갈등 때문에, 그 미국하고의 통상 갈등 때문에 우리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데,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좀 적당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박정희 리더십에 무슨 뭐 경제 정책, 당연히 당시에는 우리가 민간 자본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경제정책 또 산업 육성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특수성이 있었고, 박정희 정신의 요체는 저는 여기 상암동에 박정희 기념관 있거든요. 전 가끔 가는데 할 수 있다.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게 박정희 정신의 전 요체라고 봅니다. 우리가 그 정말로 폐허에서,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산업국가 또 선진국가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과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. 이 정신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심어준 것만으로도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 있다, 이렇게. 근데 왜 이렇게 다들 평가합니다. 과거의 인물들을 소환하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한동훈 대표님의 서태지 얘기 듣고 좀 깜짝 놀랐었거든요. 이유가 뭐예요? 서태지를 왜 언급하신 거예요? 근데 그 서태지 얘기를 한 30년 게 전이에요. 본인이 젊다 이거를 강조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, 또 하나는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서태지가 맨 처음에 등장했을 때 기존 평단으로부터는 야, 이단하다, 이게 음악이냐, 이런 혹평을 받았단 말이에요. 저도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토요일에 그 임백천 씨라는 그 국민 MC가 진행하는 프로에 나와서 여기 있는 분들 못 알아들으세요, 누군지. 전영록 뭐 이런 사람들이 6.4점인가 줬어요. 맞아요. 그래갖고 진짜 혹평을 받았는데, 그 다음 날서부터 이 난 알아요가 뜨기 시작했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이 그 정도로 이제 기존의 정치 문법과는 다른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, 이런 얘기를 하려고 서태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. 지난번 비대위원장
취임할 때 연설에서도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. 누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주려고 기대하지 말고 그 바꿔야 할 것은 여러분이고 바로 여기다. 이게 서태지와 아이들의 랩 가사였거든요.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. 저는 모릅니다. 그러니까 딱 짧게 한마디만 하면은 서태지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다. 이게 왜냐하면 92년도에 나왔는데 본인이 92학번이라는 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. 그리고 지난번에는 언더 73 얘기하고 뭐 그렇게 나이 가지고 이렇게 팔아먹을 게 없어서 나이를 팔고 있냐 그 생각이 들어요. 좀 새로운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. 현재 이제 거론되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나마 많이 언급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다들 오세훈 시장이 가지고 있던 그 중도층의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흡수하고 싶어서 다 만남을 약간 원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? 오 시장의 지지율을 다른 후보자들이 만난다고 해서? 근데 오세훈 시장이 누구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. 네. 그런데 그 오세훈 후보가 하려던 정치색이 있잖아요. 그 정치색과 가장 비슷한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알아서 그 유권자들이 이동하는 거지.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오세훈 후보가 누구를 밀어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그 표로 다 연결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이동하는 것은 유권자의 마음이지 오세훈 후보가 가리키는 방향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 누구나 예상한 것처럼 중도의 확장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오세훈 후보고 그 비슷한 색깔을 갖고 있는 다른 후보에게 자연스레 지지율이 이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여론조사 그게 보면. 누군데요?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잖아요. 그게 네. 누구예요? 제가 그냥 오 시장의 속내를 네. 제가 나름 추론을 하자면은요. 오 시장 입장에는 오 시장은 아직 한 번에 더 기회가 대선 기회가 전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. 오 시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지는 게 좋습니다. 국힘이 대선에서 지는 게 좋아요. 그런 말을 못할 뿐이지.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에서 이기면요 본인한테 기회가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찾아오면은 그냥 본인 얘기하는 거잖아요. 예, 약자와의 동행 이런 거 공약으로 해달라라는 거는 사실은 다음을 나는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. 뭐 찾아오는데 그럼 안 만날 수는 있나요? 다 만나야죠. 그러니까 뭐 만나야죠. 예. 누구를 안 만나는지를 혹시 보면 될 것 같아요. 지금은 어쨌든 홍준표, 김문수, 안철수, 나경원까지 만났거든요. 네. 한동훈 만나냐 안 만나냐 이게 오히려 좀 관심일 것 같아요. 네. 만나십니까? 여러 일정을 고려하시겠죠. 뭐 네. 안 만날 이유는 없잖아요, 사실. 그렇죠. 안 만날 네? 이유는 안 만날 없죠. 이유는 없잖아요. 뭐 사이가 안 좋은 것도 네. 아니고 그죠? 짧게 JTBC 보도 하나만 볼게요. 어제 저녁에 나왔던 뉴스인데요. 대선 3개월 앞두고 이제 윤핵관의 윤한홍 의원이 건진법사에게 문자를 해서 뭐 조언을 구하고 건진법사는 윤한홍 의원에게 윤 후보는 끝까지 같이 하길 뭐 윤석열 후보가 원하신다. 그래서 대선판의 음해는 당연하니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. 뭐 이렇게 다독였다.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윤핵관도 건진법사한테 연락을 할 정도였다. 핵심 아니냐. 뭐 이런 건데 그때 당시에 혹시 들으신 얘기 있으세요, 평론가님? 여기 건진법. 건진법사요. 네. 그 건진법사 이 수사가 2018년 지방선거 때 돈을 네, 받은 거죠. 네. 그때 다들 이제 뜬금없었어요. 그때는 문재인 정부 때고. 근데 그때부터 이미 국민의힘의 공천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러면은 이제 다들 저 같은 평론가를 포함해서 정치 고관여층들은 2018년에도 이 정도인데 2022년 지방선거에는 도대체 돈을 얼마나 받았겠냐. 당연히 이 규결로 갈 수밖에 없는데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하다가 윤석열 파면되니까 수사를 하기 시작해. 네. 윤핵관들 줄줄이 소환되겠구나. 예. 여기 지금 뭐 윤한홍 의원뿐만이 아니라 네. 굉장히 많은 저도 이제 다 소문이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핵심 중에 핵심 윤핵관들 이름이 거의 다 언급돼요 지금. 여기랑 건진법사랑. 예. 뭐 들으신 거 네, 있으세요? 저도 들은 바는 없는데 저는 우리가 깨끗한 정치로 가야 되잖아요. 이런 구태 정치와는 이별해야 되는 거고. 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를 열심히 해갖고 실제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게 우리가 새로운 정치로 가는 뭐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새로운 정치를 꿈꾸고 나왔잖아요. 새로운 정치죠. 저 이런 사람들 모르거든요. 응원합니다. 응원합니다. 이런 회사를 분들 모르기 때문에 모르십니까? 새로운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